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시죠?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말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도 잡수시고 그리고 이야기꽃도 피우면서 정말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야 마땅한 명절이지만 이날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취업 준비생분들 혹은 뭐 싱글 남녀들 그리고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를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부부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었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한가위답게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요, 그 진세골 부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한 분씩 저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남편분들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정 집사의 남편 되는 김은배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배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해란 권사의 남편 지승우 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애칭이 있어요. 저쪽은 오천사, 저는 지하늘. 지하늘. 그런 애칭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박항서 감독님 비슷하시네요. 네. 화제가 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세골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임석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이쪽에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들이 나오셨는데 각각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진세골 온누리교회에서 온 이희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단위교회 지승우 권사의 아내 오해란 권사입니다. 그리고 오천사님. 안녕하세요. 임석천 집사님 아내 현미입니다. 제가 교회 소개를 놓친 것 같은데 저도 배단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자랑이죠. 이 명절이 되면 일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소위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추억을 또 옛날 이야기도 어릴 적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손도손 즐겁게 웃음꽃을 피우는데 오늘 나오신 6분이 기억하는 그 행복했던 추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내 기억 속에 행복했던 그런 과거의 그 추석은 언제였을까? 우리 지승우 권사님, 언제 저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추석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릴 때 역시 어릴 때 같습니다. 어릴 때 나이가 먹고는 그렇게 뭐 행복했던 기억은 잘 없고요. 어릴 때 왜 또 그렇게 처음부터 방송을 또 왜 이렇게 아실 만한 분이 그런가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뭐 잘 편집할 테니까. 나이 먹어도 뭐 살짝 행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면 저가 이제 출신이 강화도인데 강화도에서 저희 큰아버지가 배 그 과수원을 하셨어요. 배 과수원을 크게 하셨는데 그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 한 1.5m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그 나무 박스로 된 그 박스에다가 배를 넣어서 쟁여놓는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놀고 있으면은 야 맛있는 배 하나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장 노릿노릿하고 이쁜 그런 얻어먹은 기억도 있고 또 그 추석 때는 그 왜 배를 깎아서 이제 제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제사 끝나고 먹는 그 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여기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추억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우리 저 오해란
권사님은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행복했던 추억? 결혼 전에는 물론 좋았지만 결혼 후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그 남편 시댁 쪽으로 큰 집으로 다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큰아버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에 처음 명절을 이제 드리게 됐었던 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저희 딸 혜민이가 4살 때였어요. 네. 저는 음식도 잘 할지 모르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을 초대를 해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자기도 돕겠다고 유치원 애들이 그 앞치마 있잖아요. 네. 그걸 찾아갖고 와서 예, 생각만 해도. 그거를 입혀달라고 하고 그걸 입혀줬더니 호박전을 할 때 밀가루를 다 입히고 계란물에 퐁당퐁당 던지면서 네. 뭐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뭐 주방은 난장판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저도 명절 음식을 처음 준비를 했고 저희 딸이 그 고사리 손으로 도왔던 그 추억이 있어요. 또 그 음식을 제가 처음 만든 음식을 친정집에 싸가지고 가서 아빠 어머니에게 이걸 드렸었거든요. 물론 맛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음식을 처음 드렸던 게 저는 너무 그때 행복했고 기억에 남아요. 야, 마치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4살짜리 딸이 지금은 몇 살 된 겁니까? 지금은 대학교 3학년. 세월이 좀 지났구나. 어떻게 요즘도 좀 호박전 많이 도와주시나요? 걔가 제일 많이 도와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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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명절하면 뭐니 해도 또 추석 명절 음식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저희 남편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추석에 아내가 만들어줬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 분씩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집사람이 원래 요리를 잘하고요. 네, 네 요리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네. 작년 추석에 네. 저희 집사람이 황태구이하고 네. 더덕구이를 해줬는데 정말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조금 더 해서 우리 사돈에게도 좀 드리자. 네. 그래서 사돈댁에 보내드렸는데 네. 사돈댁에서 그 음식을 드시고 네. 너무나 행복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주로 이제 구이로 네. 그 동네는 더덕구이, 황태구이. 그렇죠. 구이로 주로 이제 계속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집사람한테 또 사돈이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네. 계속 좀 해서 드시나 보더라고요. 아니 사실 쉬운 음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맛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제가 즐겁자고 농담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굉장히 지금 네. 네, 우리 지승우 집사님도 권사님도 네, 권사입니다. 예. 네. 뭐 아내가 잘 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잘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게 잡채. 잡채. 네, 잡채를 빠질 수 없죠. 명절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잡채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잡채를 잘하지만 우리는 그 추석 다음날 또 먹는 음식이 별도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라면에 라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그 다음날은 그 라면에 그 김치를 먹는 게 네. 저희 집안의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 귀중한 전통이죠. 명절 끝날에는 라면을 먹어라. 궁금한 건 그럼 그 라면은 과연 누가 끓이실까? 네. 그것 또한 아내가 이럴 때 남편분이 딱 끓여주시면 더 손맛을 잘 활용해서 네. 아름다운데. 네. 우리 또 임석천 남편은 어떤 가장 맛있는 음식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 여기 다 앞에 널려 있는데요. 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내하고 전부 다 가족끼리 같이 남자와 여자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전 여기 지금 김치하고 그 돼지고기하고 해가지고 부친 게 네.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 저희가 지금 오늘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이게 지금 송편하고 전을 직접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도 아주 풍성한 핵과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잡수시면서 뭐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드세요. 드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아내가 해준 음식이 낫나 이게 낫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면서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드세요. 이 명절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한 통계에 의하면 명절을 지내고 나서 또는 지내기 전에 굉장한 그 스트레스, 그래서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뭐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정다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도 많다고 해요, 통계에. 자, 우리 6분은 명절 증후군이 과연 있으실까? 우리 아내분들에게 이번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희정 집사님, 명절 증후군 있어요? 네, 있죠. 당연히 있군요. 있죠. 네. 출발하기 전부터 네. 이제 또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있죠. 네. 일단 있구나. 명절 전부터 명절이 다가올 때 되면 이제 약간 주부들은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은 정말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받는 스트레스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부부들을 대상으로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네.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거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 1, 2, 3, 4위 중에 4위. 4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 전쟁. 야, 이게. 이거는 명절이 아니어도 사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특히나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 없는 가족들을 만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서먹서먹하고 어려운데 우리 임석천 집사님. 예, 종교 전쟁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큰 댁에 가서 같이 매일 명절을 쳤었는데요. 네.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뭐 믿는 가족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고 한쪽 방에서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린 마음이지만 좀 이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온 가족이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간절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뭔가에 큰 불화가 없더라도 마음이 한 구석 안 좋은 거죠. 네. 우리 오해란 권사님은 어떻게 이제 시댁에서 여러 가족들 만나잖아요. 네. 어떤 이런 뭐 종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그래서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건 좋은데 믿지 않는 도련님들이 약주를 좋아하세요. 명절 때. 빠질 수 없죠. 그게 진수성살이 쫙 깔려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도련들을 배려해서 이제 준비를 조금은 하는데 모자르면 더 사오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조금씩 가해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말이 조금 오고 가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있긴 한데 얘기해도 될까요? 이건 너 방송이니까 혹시 너무? 아유, 그러면 그거 도련님들이 보다가 또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저희가 10층에 살아요, 아파트. 근데 이제 추석에 모였는데 술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이제 술 한참 먹고 이제 담배 피다가 담배 생각이 나니까 담배 피러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핸드폰 놓고 내려갔지 그냥 내려갔어요. 1시간이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텔레비 틀어놓고 이게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차, 걔 왜 안 오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찾으러 가보자 했더니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뭐 들려야죠. 텔레비 틀어놓고 뭐 차 소리도 나 그래갖고 화가 나서 집에 왔다가 다시 이제 가겠다고 자기 화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 케이스도 있고. 몇째 동생입니까? 막내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부터 하지 못한 얘기들이 이렇게 명절 때 하잖아요. 저는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그만하라고. 이게 이 동생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갔어요. 근데 그 우리 오해란 권사가 쫓아나가갖고 편의점 앞에서 새벽 4시까지인가 그 얘기를 목이 뜯겨가면서 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해소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 3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군요. 뭘까요? 볼까요? 육체적 피로. 이거 이해가 좀 가요. 육체적인 왠지 피로. 명절하면 뭔가 쉼이 있을 것 같은데 연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육체적인 피로가 좀 있으셨나요? 우리 임석천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집사님. 네네. 권사 되실 거죠? 앞으로 권사님 대신? 권사님 대신 임석천 집사님. 사실 저는 본가는 전주고,
처가는 이제 공이거든요. 이 공이라는 동네가 지도에서 보면 거의 땅끝 비스로만 동네에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1000km 이상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육체적인 그 운전하면서 그 느끼는 스트레스, 더군다나 명절이다 보니까 이 차가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부분이 좀 명절하면 가장 힘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 출발하기 전부터 좀 부담이 있으시겠어요. 차 일주일 전부터 이번에는 어떻게 내려가지? 정말 그렇죠. 너무 머니까. 네. 어떻게 올라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이정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아이들이 쌍둥이예요. 그래서 준비 1박 2일을 시댁에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뭐 선물, 아이들 뭐 입을 거, 뭐 바리바리 젖 먹을 때는 막 우유 짐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걸 혼자 다 챙겨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와 그렇죠. 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일이 기다리고 있죠. 쉬는 게 아니라 일이 기다리고. 몇째 며느리세요? 저 막내라 항상 그 뒤치다거리. 우리 현미 집사님은 1000km 아까 남편분 운전하실 때 옆에서 뭐 하세요 주로? 저는 아이들을 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도 본인도 장. 그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할 말이 없구나. 그 체력은 그냥 비축하시는군요. 들어가시는. 근데 아마 비축하셨다가 가서 또 무언가를 하시겠죠.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신랑한테 운전할 때 방해될까봐 저는 마음에 빨리 재워가지고 저런 배려. 저희 아내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해란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 육체적 피로를 명절 지내고 나면 느끼세요? 명절 하기 전부터 조금 힘든데요.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그 시댁 식구들이 하루 전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시댁 식구들 이렇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커튼 빨아야죠. 이불 빨아야죠. 베개 빨아야죠. 온 집안 다 청소해야죠. 그리고 또 못하는 음식도 또 준비해야 되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죠. 아니, 그러면은 정말 직장 다니시고 아이들도 케어하시고 뭐 장 보거나 뭐 이런 것들 좀 남편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나요? 장은 같이 봐줘요. 장만. 아니 지금 이렇게 아내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힘들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죠? 같이 네. 그러면 이렇게 권사님 힘들어할 때 남편분은 주로 뭐 하세요? 저가 그 명절 때 그 처음으로 그 시장 재래시장 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시고 언제 가셨나요? 아니 결혼하고는 이제 재래시장은 안 가고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사다 했는데 저희가 이사하면서 그 재래시장이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 광명 그 재래시장 굉장히 유명한 큰 데인데 그 명절 때 가보니까 완전히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냥 떠밀려서 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한번 보고 이제 앞으로는 나 시장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가라. 그렇지만 단 하나 간단하게 사오라고. 그래서 아내가 시장 보고 할 때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테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트는 가시되 재래시장은 나는 못 간다. 너무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들고. 근데 그거를 지금 매년 아내분께서 하고 계셨다는 거. 그 이후로 이제 혼자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시장을 다 봐. 그러면 내가 시장 입구까지 그 시간 맞춰서 마중을 나가겠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권사님 머리를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장을 이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보고 들고 가서 어딘가 또 뭘 들고 어딘가 가서 또 뭘 들고 사실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결국은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죠, 힘드니까. 자, 어찌됐든 육체적 필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있겠네요. 2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 2위. 뭘까요? 자, 재정적인 부담. 그래, 이게. 이거는 공감이 되네요. 딱 보자마자. 우리 현미 집사님, 어떻게 이거 재정 부담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세요? 재정 부담요? 저희는 거의 신랑이 고민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 중에 좀 나는 이런 부담을 좀 매년 느끼고 있다. 혹은 뭐 추석 되기 전이면 좀 그런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지금 38년 되는데 해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지만 해마다 명절이 2번이잖아요. 생신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여튼 뭐 몇 주 전부터 그 선물 때문에 엄청 근심이 돼요. 어른들에게 무슨 선물? 이게 좋을까? 근데 또 좀 과한 거라면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고.
예, 또 약한 걸 하자니까 또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남편이 저한테 전담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상관없는 일로 살고 있죠. 네. 오늘 이제 여기서 다 나오고 있으신 거예요. 마음에 있던 마음들이. 네. 근데 사실 재정적인 부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명절이 되면 왜냐면 지출할 때도 많고 선물도 사가야 그렇죠. 되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곳엔 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 1위가 뭘까? 1위가. 짠! 가족 갈등. 야, 이거는 진짜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가족 갈등. 이거 우리 김은배 집사님.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이제 둘째 형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이 부모님을 모시다가 나가시고 분가하시고 둘째 형님이 모셨어요, 부모님을. 그때 저는 집에 있을 때고 결혼 전이니까. 근데 둘째 형님 이제 형수께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너무나 제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부모님한테 공경을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그 형님을 이제 추석 전에 퇴근해서 들어오셨는데 형님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형님하고 형수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다가 형님하고 굉장히 심하게 좀 다퉜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추석 전에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추억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좀 기억 속에. 네. 그러게요.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날 기회는 없고, 근데 명절 때 만나니까 그때 하면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현미 집사님은 혹시 뭐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육아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이를 지금 몇 두셨어요? 지금은 딸만 둘입니다. 네. 근데 결혼 초에는 시댁도 어려운데 또 갓난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갓난 애들은 또 울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 옆에만 계속 붙어 있으니까는 또 정 같은 거 또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오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랑한테 원망하게 되고 옆에 와서 애들 좀 봐주지 저렇게 식구들끼리 있다고 이제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희한하게 남편분들은 이제 시댁에 가면 내 집이니까 편안해서 그러신가 봐요. 네. 맞아요.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소파 이렇게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랐던 집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아내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드실 수 있죠. 네. 오해란 권사님도 어떻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죠. 예,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5년 동안은 아까 얘기했던 강화도를 갔었어요. 큰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항상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갖고 강화도로 가요. 그러면 큰 집에 가서 음식을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상을 차리고 먹죠. 먹고 설거지는 저 혼자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결혼들을 안 해,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강화 그쪽 큰아버님은 딸만 한 분 계셨거든요. 가면은 그 많은 설거지를 제가 다 해요. 며느리가 혼자셨군요. 예, 제가 혼자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아이고, 다 끝났다. 이러면은 인사를 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길 건너서 저희 이제 시어머님, 그 삼촌댁, 남편의 삼촌댁이죠. 그쪽으로 가요. 외삼촌 댁으로. 그러면 또 거기서 인사하고 상 차려요. 그럼 상차 다 먹고 설거지 다 혼자 하고 그리고 또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 또 이제 또 차를 조금 타고 가서 그다음에 아버님의 동생 고모님 댁으로 가요. 그럼 또 가서 상을 또 다 차려요. 그럼 먹어요. 그럼 설거지를 제가 또 혼자 다 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와, 그렇죠. 정말 명절이면 그게 항상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잘 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설거지래요. 그래서 난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네.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배우잖아, 가족들이. 힘들지, 미안해, 고생했어. 맞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해주면 힘은 들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걸 마음으로 일단 씻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남편분들이 네. 표현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네. 아내들이 사실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사실 그 명절에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꼭 듣고 싶다. 좋은데요? 네. 평상시에 이런 말 듣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평상시에 듣고 싶었던 말을 오늘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번 대신 해보시는 거예요. 예시를 전해주세요. 이런 말을 네. 내가 듣고 싶다. 네. 네. 우리 이 집사님부터. 그 부부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나는 어떤 언어를 제일 듣고 싶은지 그거를 했는데 통계를 했더니 네. 저는 인정받는 말이 1순위가 나왔어요. 인정. 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막 시댁 식구나 또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열심히 했던 게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좀 그런 거에 좀 약간 인색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아니 저 쳐다보지 마시고. 일단 여기만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돈도 안 드는데 좀 해주면 어때? 고마워, 수고했어, 정말. 제일 맛있었어. 뭐 음식을 해도 제가 맛있어 물어봐야 그때서 응 그냥 그래요. 그럼 막 이렇게 리액션에 맛있어 그러면 제가 더 잘해줄 텐데 그렇죠. 맛있게.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표현 좀 하라고 네, 인정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는 말을 네, 많이 듣고 싶으신 거죠. 잘 들으셨죠?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해주세요. 네. 우리 오해랑 박사님도 저는 조금 틀린데, 전 말은 너무 잘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말로는 엄청 잘해요. 네. 말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말 말고 몸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답이다, 정답. 뭔가 이런 격려의 말보다는 몸으로 직접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야. 잘 들으셨죠?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집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주는 말을 딱 한마디 하면, 네, 기운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받는 얘기인데 제일 행복한 말은 뭘까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별것도 아니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다음에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원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난 다이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토닥토닥 해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이 한마디가 하면은 정말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남편분들 자,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남편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우리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 우리도 뭐 전해야 될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죠. 거꾸로 우리도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게 대본에 없는 건데. 제가 하고 네, 그렇죠. 집사님부터. 네, 임 집사님. 좀 전에 제가 저희 장거리를 뛴다고 얘기했는데 길이 많이 막히니까 뭐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대부분 뒤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길이 좀 많이 막히면은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깼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뭐 이쪽에 들막힐 기회는 이쪽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을 역할을 하는군요. 분수를 잡고 두시는군요. 깨기만 하면 가보면 더 막히고.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을 보랴 아내의 귀로 듣는 내비게이션을 보랴. 졸지 말라고. 이번에는 그 내비게이션보다 수고했어? 이런 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여보 고생하고 있어 뭐 이 얘기. 여보 운전하느라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내비 말고 내비게이션 말고.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한 말씀. 너도나도 지금 아들. 이게 인정받는 데는 그 말 자체는 아내들뿐만이 아니고 남편들도 사실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원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인정해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남자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열심히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줬을 때 늘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줬을 때는 여보 수고했어요. 정말 요즘에 어려운데 감사해요라고 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같지 않을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월급을 갖다 줄 때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렇죠.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렇죠. 아, 여보 정말 고마워. 애썼어요. 뭐 잘 쓸게요.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해봅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상대방이 누군가도 바라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 그게 참 어려운 아니, 거네요. 우리 직원사님도 좀 한 말씀 뭐 듣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를 계속 뻔히 마음껏 쳐다보는 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건너뛰어서 좀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아, 그래, 당신 이만하면 됐어. 사실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제가 선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선물은 뭐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한 선물 공세를 해주면은 여보 고맙겠습니다. 야, 선물을 나는 말보다는 뭔가 이렇게 예쁜 포장에 담긴 선물을 말은 제가 하니까. 저희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고했어 지승훈. 수고했어. 제가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그렇게 자기 칭찬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얘기하네요.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달라.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선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추석 특집으로 이제 명절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의 경험과 에피소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명절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뭔가 이거 잘못됐고 지금 지나온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이게 계속 가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절 문화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누가 1분 토크 발언대라고 해서 내가 명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소망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저요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잘 보이게. 딸랑딸랑.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명절 하면은 여자들이 사실 굉장히 혹사당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최소한 혹사를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명절은 여자들이 행복한 명절. 그래서 뭐 해먹는 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릴 거를 좀 간소화해서 뭐 이거를 음식을 차린다든지 해갖고 여성들이 그 주방에서 해방이 좀 되는 그래서 더불어 같이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을 갈 때 하나만 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선물 대신 내가 잘 만든 음식 하나씩 해서 모여서 먹고 헤어지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얘기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막내 집사님, 현미 집사님도 명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희는 명절 때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근데 친척들이 또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그럴 때는 먼저 친척들을 뵙고 난 다음에 명절 때는 같이 이렇게 즐겁게 여행도 가고, 그러면 더 풍성한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절을 매년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뭐 작년엔 좀 이렇게 하고 올해는 좀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엔 또 좀 이렇게 좀 바꿔서 가족들끼리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은 명절이 될 것도 같네요. 저희도 우리 이 집사님. 그래서 그 요번에 저희가 며느리를 재작년에 맞이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작년에 이제 설 명절 지내고 설 지내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 여행을 가자고. 그 여행을 가서 어머니가 항상 음식을 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명절 때마다 증후군이 있어갖고 저희 며느리는 제가 음식을 다 해놓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먹으면 싸줘서 그냥 가라 그러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시아버지가 설거지 할 때가 있고. 야,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계시면. 그래서 올해는 이제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가족끼리.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가 숙소랑 다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죠. 며느리가 오니까 그런 게 또 달라지는 예, 거예요. 또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고 아하. 추석이 그래서 조금 올해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아들 하나 더 있습니까? 따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여기서 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 저희들 시대만 해도 그 형제들이 모여서 뭐 자녀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냈지만 종가댁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문화가 바뀌고 핵가족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 단위로 해서 간편하게 추도 예배를 통해서 조상들을 한번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명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은 것 같아요. 뭐 주로 이제 먹고 뭐 그냥 TV 보고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방법을 넓혀보는 맞아요. 거죠.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넓혀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사실 명절이 변화되려면 사실 가정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가정의 변화를 또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네. 처음 부부학교는 또 어떻게 신청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현미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저희 아시는 지인께서 부부학교가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치유가 내가 되었다. 그러한 부분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면 딱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인을 통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네네. 아니, 그러면 아내분께서 그걸 듣고 남편분께 제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임지사님께서는 아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곧바로 수락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수락하면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한번 튕기셨나요? 한 2번 튕겼죠, 사실은. 아내가 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얘기하기는 한 1년 전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 가정이 뭐 부부학교 갈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지인분한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본인들만 잘 살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이건 사실 반감이 생겼던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아내가 또 다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부학교 가면 어떻겠냐. 근데 그때는 조금 좀 내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제가 판단으로 해가지고 갔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좀 더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저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걸리셨네요. 아내가 1년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아내분들이 이런 거 좀 하자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죠. 선뜻 나서지 않는데 우리 오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이제 대화하면서 느꼈지만 저희 남편이 말을 참 잘해요. 말만 잘하고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살면서 정말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방송에서 부부학교라는 거를 방송을 듣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면 절대 가지 않을 양반이었거든요. 저 양반이. 그래서 하나님께 5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언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고 고민하다가 이제 큰마음 먹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부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나는 문제가 없는 남편인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대부분의 반응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나처럼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사랑한다, 뭐 이쁘다 이렇게 말 잘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자기는 절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독거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가정사회팀에 부부사역을 맡았는데 여기는 부부가 가야 된다고 하더라.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 지혜롭게 당신이 가줘야지만 내가 부부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봉사라는 그 말에 그래 그거 까짓 거 가줄게.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죠. 되게 지혜롭게 잘 하셨는데 또 5년 동안 기도를 하셨으니까 정말 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저는 이제 5년 기도한지는 잘 모르고 그때 이제 가정사역팀에서 부부사역을 담당하니까 혼자 가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부부가 가야 되니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는 과정이 아주 재밌었어요. 뭐냐면 차를 타고 재밌게 주소를 찍어서 가다가 마지막 주소를 좀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을 뱅뱅뱅 한 2번을 돌았어요. 재밌게 와서 이게
은혜를 좀 받고 좀 부부가 회복되려고 왔는데 주소를 잘못 지어 가보니까 무슨 움막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여기서 무슨 부부 학교를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야,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우리는 부부 학교는 하나님의 뜻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집으로 가자. 그 아내가 긴장을 했어요. 이게 여기까지 잘 어떻게 해서 왔는데 이제 돌아갈 판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문고리를 잡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보 한번 전화해서 주소를 한번 더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확인하고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부부학교. 그러니까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여튼간 이게 위험한 고비들이 그렇죠. 네, 고비들이 정말 있으셨네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네.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누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개인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거를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내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집사람이 이제 방송 중에서 그 부부학교 소개를 하는 방송을 듣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학교 한번 가져가는데 저는 사실은 아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알았어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한테 잘못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도 대단한 제가 상처가 그러니까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학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50대 중반에 처음 알아가지고 정말로 여기 가면 뭔가 우리 부부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100% 선뜻.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 5주를 잘 맞추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살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정 모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내분들의 제안으로 부부학교를 가시게 됐습니다. 네. 아내분들이 근데 부부학교를 가자고 제안하시기까지는 아마 그만한 이유와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텐데 그 가정 안에 정말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또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셨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들을요. 저희 이제 내일 추석 특집 2부에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지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저희가 나눈 대화들 연이어서 TV 시청 이후에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